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좀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하는 이제 주식에서 고가놀이 패턴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뭐 또 유명한 패턴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뭐 주식이 뭐 쌍봉이라던가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고가놀이 패턴에 대한 공부용 영상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고가놀이 패턴이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단어 그 문장 그 자체예요. 고가에서 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가, 즉 일반적으로 보통 주식시장에서 고가놀이를 하는 종목은 뭐 밑에서 이게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준봉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이제 좀 힘을 쓴 그런 봉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을 고가놀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이랑 같이 한번 공략할 수 있는 뭐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가놀이 패턴 중에 대표적인 게 우양이 오늘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늘 반도체 저거 상한가 태성도 얘는 패턴이 좀 몇 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요 구간도 고가놀이 패턴 좀 대표적인 모습이었고 최근도 여기가 조금 더 인상 깊은 패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그리고 뭐 CJ 시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억나는데 CJ 시푸드가 요 구간들을 뜻하는 고가놀이 패턴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종목들 지금 뭐 차트가 좀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CJC 푸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해서 하면은 태성, 그 다음에 우양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차트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구간 그리고 얘도 여기가 있었고 요 구간 그 다음에 우양도 최근에 요 구간들 공통점이 조금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은 그거예요. 고가, 즉, 무언가 상승을 일단 꾀한 종목이어야 됩니다. 고가놀이 패턴 중에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고가에서 놀아야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 자, 근데 여기서 우선 이 고가놀이 패턴이 왜 중요할까요? 그런 걸 항상 알아둬야겠죠. 그냥 패턴이니까 시세 준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서 원리를 좀 항상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쌍봉을 맞으면은 그냥 쌍봉이니까 안 좋은 패턴이라 그랬어. 해가지고 밀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쌍봉도 그 안에 이유가 있거든요. 앞에 전고점 저항을 트라이를 했다가 결국 거기를 돌파를 못하면은 투매, 매도세, 실망 매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밀리는 것처럼 고가놀이 패턴도 봐야 되는 이유가 이유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고가놀이 패턴이니까 이거 시세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왜 이 고가놀이를 하는 종목들이 눈여겨봐야 하는지.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준다고 해서 뭐 100에 100 종목들이 다 시세를 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패턴화가 된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확률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차트 패턴들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런 패턴들이 전체적으로 뭐 다 확률이 낮고 그러면 패턴이라고 할 것도 없죠. 대부분은 패턴화된 차트들은 그 패턴을 통해서 뒤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보니까 혹은 안 좋은 패턴이라면은 쌍봉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게 왜 안 좋은지 대체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구간을 갱신을 못하면은 뒤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이라는 거를 주식에서 또 알아두기는 해야 돼요. 자, 고가놀이 패턴에 대해서 얘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가놀이 패턴. 갭이 떴어. 혹은 기준봉이 뭐 해가지고 시세를 막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은 얘가 그 뒤에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시세를 주고 그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준봉을 세웠죠.
기준목을 세워요. 뭐 20%든 30%뭐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기죠. 옆으로 기어요. 우리는 주식을 주가가 오르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밑에서 잘 샀어요. 샀는데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시세를 줘.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주가가 상승하면 개인이든 세력이든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심리. 세력도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끌어올려서 자신들이 차익 실현하려고 끌어올리는 거죠. 개인들도 주가가 상승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갑자기 상한가 갔어. 그럼 다음날 뭐 하죠? 시가에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주식을 하는 대표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유. 주식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차익 실현을 위해서다.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 코인, 투자. 투자라는 단어가 이어지는 것들은 다 뭐죠? 차익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거 세력들이 왜 끌어올린다? 차익 실현하려고. 개인들, 여러분들 주식 왜 하죠? 차익 실현하려고. 돈 벌려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이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안 밀려. 안 밀려. 높은 곳에서 버티고 있어요. 고가, 높은 구간에서 놀고 있어. 야, 너 이제 그만 내려와. 너 챙길 거 다 챙겼으면 차익 실현할 만큼 했으면 내려와. 아니야, 나 내려가고 싶지 않아. 나 아직 여기 위에 윗공기가 맑아서 여기서 더 놀고 싶어. 차익 실현이라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내려오겠어요?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포들이, 세력들이 아직은 뒤에 뭔가 더 해먹고 싶은, 즉 목표가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결국 주가는 누가 정해요? 개인들이? 아니죠. 기관이든 외인이든 세력이든 최소한 개인이 아닌 다른 주체들이 주가를 정합니다. 다른 주체들이 정해요. 우리들이 개인들이 주가를 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개인들은 단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개인 제외하고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주 영향력을 미치는 포지션들이 기관, 외인, 세력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세 팀이 있습니다. 그 세 팀한테 개인들은 항상 두들겨 맞죠. 세 팀이 돌아가면서 개인들한테 뜯어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도 그렇고. 그런데 이 종목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누구다? 개인이다? 아니죠. 세력이죠. 세력이 끌어올렸어. 근데 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 듯 말 듯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를 막 10,000원을 생각하더라도 얘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0% 됐다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막 7%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개인들의 마음도 같이 출렁출렁 파도를 탑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결국 매도세가 나오죠. 혹은 밑에서 샀는데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나 욕심 안 부릴래.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대표적인 심리들이 여기에 뭉치겠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수보다는 매도. 왜? 뭐가 됐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올라온 만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규 진입하려는 사람들보다는 밑에서 들고 왔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중요한 거는 주포가 결국 우리 이 종목 이 정도까지 올려놨으면 우리 할 만큼 했어. 우리 목표가 달성했어. 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밀리겠죠. 밀려야지 정확히 말하면 정상이겠죠. 주가가 올라오고 이 해당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포가 우리 이제 목표가 만족했어. 배불러. 이제 정리하고 우리 오늘 뭐 또 한잔 하자. 파티하자. 축제 열자. 그러면은 주가는 밀려야겠죠.
근데 얘가 왜 안 밀려? 왜? 목표가를 달성했으면 세력이 팔아먹을 거고, 팔아먹으면은 밀리는 게 정상일 거고. 한데, 왜 안 밀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안 밀릴까? 안 밀린 이유가 뭘까? 안 밀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세력이,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이 아직 더 밀고 싶지 않으니까 안 밀리는 거겠죠. 가장 근간은. 이 종목을 갖고 노는 세력이 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아직 더 해먹고 싶은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게 가장 커요. 그리고 주가는 누가 움직인다? 세력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오면 당연히 세력이든 개인이든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거고, 특히 세력이 목표가를 달성했다면은 밀어버리는, 팔아버리는 그 패턴이 가장 정석적인데, 얘들이 목표가 달성했으면 당연히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밀려? 그러면은 기간이, 안 밀리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예요? 왜 어떻게 여기서 잘 버텨?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 왜 이렇게 안 팔고 버텨? 왜 안 밀려? 이 높은 구간에서 외줄 아슬아슬하게 타는데 왜 안 밀리지? 어떻게 안 밀리지? 누가 지금 얘를 자꾸 떠받치고 있어. 그리고 그 떠받친 게 나중에 이런 움직임으로 나오는 종목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도 출렁출렁 기준봉 세우고, 얘는 조금 더 밀리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밀렸지만 계속 어떻게 돼요? 일봉에서 윗꼬리 계속 시도하잖아요. 이 윗꼬리는 뭐예요? 이 윗꼬리들 하나하나가 다 앞에 이렇게 고가 시세를 줬지만 매도세에 밀려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매도세에 밀려 내려왔죠. 매수세를 이렇게 했지만 매도세에 밀려 내려와.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두더지도 땅 파고 올라올 때 머리를 한 번, 두 번이지 5번, 10번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씨, 위로 안 갈래. 올라갈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자꾸 올라가면 매도세 나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힘이 빠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이 두더지가 안 죽고 계속 시도를 해.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처음에 두더지인 줄 알았는데 두더지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미지의 생물인가? 얘 힘이 왜 이렇게 좋지? 보통 두더지는 2번, 3번 정도면 이제 지쳐서 힘이 빠져가지고 체력이 빠져서 아웃될 텐데 얘 왜 계속 트라이를 해? 그리고 일정 구간 버티고 저점은 왜 계속 올라와? 고점은 갱신하고 저점은 점점 올라와. 이 종목 주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죠? 우상향을 하는 흐름이죠. 고점에 대해서는 계속 트라이를 해. 붙이면 더 좋겠지만 트라이하고 밀려 내려와. 그럼 일단 두드겨 맞고 내려온 거잖아. 그럼 죽어야 되는데 저점은 천천히 올라가고 고점은 한 번씩 툭툭 쳐. 완벽하게 위에 자리 잡진 못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야 개인들 물량 뱉어봐. 야 우리 지금 갈 듯 말 듯 갈 것처럼 하다가 밀어버리고 갈 것처럼 하다가 밀어버리고 갈 것처럼 하다가 밀어버리고 반복되면은 들고 있던 사람들 목표가 뭐 10,000원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날마다 금액이 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계좌에서.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1차적으로 약해지겠죠.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돌파한다고 따라잡았던 사람들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세 번째는 에이 이거 들어서 못하겠다. 접근 안 하게 돼. 그러면서 즉 개인들 털 거 다 털어버리고 뒤에 슈팅을 빵. 이때도 똑같이 트라이 하다가 오늘처럼 빵. 우양. 얘는 기준봉 없었잖아요. 기준봉이 아니더라도 갭 두고서 버텼잖아요. 지금 이게 30%짜리였어요. 종가 기준으로 15% 봉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구간은 신고가. 이거 눈치 빠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양 CJ 시푸드 한 요쯤에다가 며칠 한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이거 차트 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슬쩍 넣어놨었거든요. 좀 보려고 돌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와 그걸 보고서
CJ 시푸드랑 우양 갑자기 밑에 좀 추가됐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와, 메일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신고가 갈 것 같냐고 뭐 하면서 지금 매수했는데 뭐 저한테 이제 말씀 하신다고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 뭐 답변 드리진 않는데 솔직히 좀 놀랐어요. 한 분이 아니라 한 네 분 정도가 메일 보낸 걸로 기억하거든요. 우양 같은 경우 우양이랑 CJ 시푸드 이거 뭐 좀 차트 좋아서 냅둔 갑자기 추가한 거냐 하시는데 살짝 소름 돋았습니다. 얘도 똑같죠. 저도 요거 처음에 여기서 이제 신고가 돌파하나 멤버십에서는 얘를 그 이제 다음 분기 냉동김밥 때문에 삼양식품이 일단 엄청 좋아가지고 해외에서 잘 나가는 게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불닭볶음면이 있고 불닭이 삼양이죠. 삼양 같은 경우 얘도 안 밀리더니 계속 꾸역꾸역 이런 모습이 있는데 삼양도 있으면서 대표적인 게 불닭볶음면 그리고서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 시즌 시푸드가 지금 김 이거에 엮인 거죠. 그 다음에 김이 포함된 김밥 냉동김밥도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죠. 우양 IR이었나 거기서도 이제 좀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다음 분기 이제 매출 좀 우양 같은 경우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이제 요날 멤버십에서 요 주변에서 이제 좀 설명드리긴 했었습니다. 이게 신고가 주변까지 와가지고 종목을 일단 좀 한동안 볼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며칠 동안 좀 이제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요번에 좀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종목 분봉이 좀 난잡하기는 해요. 줄 것처럼 하다가 팍 밀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좀 삭제했다가 기간이 지금 여기서 지금 2주를 가까이 버티죠. 이제 5월 24일이었는데 계속 버티길래 제가 이거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관심 종목에서 슬쩍 넣어놨거든요. 한 1, 2주 정도로 버티길래 얘 너무 잘 버티는데 여기서 이제 좀 고가 위에서 슈팅은 계속 트라이는 하는데 결국에는 맞고 내려왔잖아요. 즉 이 말인즉슨 매도세를 맞았어. 여기 올라오면 매도가 계속 지속돼. 그러면은 도전하더라도 사람은 뭐가 있어요?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7.8기라는 내용도 있지만 결국 사람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꺾여요. 주식도 똑같거든요. 저항에 대해서 신고가 돌파를 시도했다가 꺾였어. 다음날 다시 힘 충전해가지고 다시 돌파 시도했는데 꺾였어. 다시 돌파 시도했는데 꺾였어. 그러면은 이제 지쳐서 죽을 법한데 종목이 무너질만 한데 얘는 특이점이 갭 뜨는 구간은 건드리질 않아요. 위에서 버티죠. 고가놀이.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얘가 왜 고가냐?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4,000원짜리 이만큼 50% 60% 올라와서 누군가 차익 실현 욕구 그 다음에 정고점 구간들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트라이하고 하는데 안 무너지고 저점은 버텨. 그러면서 오늘 탁 하고 신고가 돌파를 시켰죠. 고가놀이에서 힘을 모으다가 여기서 이제 힘을 신고가 돌파를 위해서 정고점 매물이든 뭐든 받다가 그걸 만족할 만큼 모였다 싶을 때 이런 슈팅을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CJ 시푸드도 이 구간에서 갭 뜨고서 안 밀리잖아요. 지금 해가지고 안 밀리고 슈팅 버티고 하더니 저점은 쫄쫄쫄 그러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 이 구간 들어와서 지금 21선 타고 또 반등 준 건 있는데 이런 고가놀이 패턴은 주식에서 생각보다 조금 보다 보면은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놀이 패턴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드리면은 우선 시세를 준 이후 기준봉이죠. 기준봉 이후에 기간이 늘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강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 무조건 기간이 늘어졌다고 무조건 신고가 가고 돌파하고 그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시세를 준 다음에 이런 영역에서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얘가 어떤 힘으로 버티고 있겠어요? 개인들이 받치고 있진 않잖아요. 누군가 계속 이 구간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안 무너지겠죠.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슈팅이 나올 때는 조금 더
매도를 길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강하게. 그다음에 이제 고가놀이에서 그러면은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가놀이의 차트를 찾았어? 어떤 종목이 지금 뭐 한 3일차, 4일차 뭐 기준봉 이후에 잘 움직여. 근데 이제 가장 무난한 거는 기준봉 이후에 일정 구간 저점을 좀 이탈 안 하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건 당연하겠죠. 시세를 주고 이런 거는 뭐 이제 갭 두고 시가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안 깨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로 좀 접근을 했다가 이 구간 이탈에 대해서 손절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즉 손익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여기서 사서 요런 시가 갭든 구간 이탈 손절 뭐 2% 3%예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위로 5% 6%, 그리고 보통 고가놀이가 좀 이어지면은 그런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손익비가 10% 20%로 늘 수가 있거든요. 늘 수가. 이런 것들, 얘가 이제 가장 정석적인 패턴인데 제일 매매하기 쉬운 건 기준봉 이후에 한 1일차, 2일차 저점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 저점을 안 건드리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케이스들, 고점은 한 번씩 갱신하는 케이스들, 계속 트라이하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위에 매물이 있더라도, 위에 저항이 있더라도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흡수하고 네 번 흡수하고 하다 보면은 돌파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패턴 매매하기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기준봉 이후에 다음날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 그러면 이거 그냥 손절 잡고 이런 구간, 저점에 좀 가까운 언저리 주변에서 슬쩍슬쩍 분할 매수를 해보는 거죠.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이런 게 위로 가면은 손익비가, 밑으로 가면은 3% 4% 정말 길어요. 한 5% 안팎이고, 위로 가면은 그래도 10% 20%, 뭐 아니면 좀 더 큰 재료 같은 걸 엮어 준다면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손익비가, 정확히 말하면 매매 손익비가 좀 좋고, 그 다음에 그게 그날 당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봉 생기면 그 이후부터 그냥 며칠 보면 돼요. 이런 건 종목 찾기는 좀 어렵진 않은 게, 그날 강했던 종목들 나열하고 한 이틀 후에 보고 3일 후에 보고 하면은 이 종목 기준봉 세웠는데 며칠 동안 잘 버티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나리오를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매매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봉 매매랑 같은 개념이기도 해요. 기준봉 이후에 일정 저점 손절 잡고 그런 주변에서 그냥 좀 사고, 저점, 즉 손절은 짧게 익절은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이제 손익비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좀 제가 에너지도 조금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기분도 좋아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좀 도움되는 영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가놀이 패턴들, 과거에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기억나는 애들 위주로 갖다 이제 설명드린 거긴 한데,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이 고가놀이 패턴은 생각보다 좀 자주 있어요. 기준봉 이후에 힘을 모으다가 2차 파동을 준다거나 시세 주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요거랑 좀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고가놀이 패턴에 대해서 뭐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워낙 유명한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원리, 이유 같은 걸 좀 알고 접근하는 것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거 고가놀이 패턴이래 해가지고 접근하는 거랑은 또 다르겠죠. 그리고 이런 패턴도 패턴이지만 만약에 또 뒤에 재료, 기대감이 있는 좋은 재료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기대 확률, 그리고 올라갈 때도 더 크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주말 편히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